안 돼? 응? 안 돼? 이렇게. 추미애 당대표의 숙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 속도가 있는 대화와 결론으로 평화올림픽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는 북한 대표단의 육로 참여가 결정되었고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도 공식화되었습니다. 서해의 군 통신선도 완전 복구되어 어제부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의 결정에 대해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한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했던 조치였던 만큼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의 남북관계의 변화는 대단히 위중한 환경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색깔론과 이념 공세를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행태는 후세에 영원한 분단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한반도기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기 대신 인공기를 틀어야 한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더라도 개회식 첫 순서에 올림픽기와 태극기가 입장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실종된다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복세무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도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의 위기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평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 당국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100번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보수 괴멸 등의 격한 표현으로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분신으로 충직하게 일해왔던 사람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바깥의 정치 보복이 아니라 내폭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분신마저도 엄청난 불의와 비리, 악을 감출 수가 없고 더 이상 악의 편에 설 수가 없다라는 양심 고백에 따른 것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앞으로는 자식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는 본인의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답게 국가와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나라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정쟁거리로 삼거나 물타기를 중단하고 만약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MB와 한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엄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군에 못 이겨 당대표가 욕설을 선동했습니다.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욕설을 선동한다면 보수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기대해서나 출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보여준 당내의 분열과 탈당 힘열은 차치하더라도 두 분의 합당 선언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안보는 냉전적이고 정치는 퇴행적이며 과정은 비민주적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겐 지금이 보수의 적자로 자리 잡을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보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식과 태도로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조차 넘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따라하기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정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는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정당의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치도 큰 정치도 난망일 것입니다. 합당 이후에는 부디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원식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성명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물타기 시도에 추미애 대표와 함께 저도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들의 의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정치 개입, 대선 공작, 특활비 횡령 등 권력형 비리 사건, 민주주의 파괴 의혹 등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소위 전 정권 대 현 정권, 보수와 진보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그 측근들은 우리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느냐, 우리도 지난 정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협박을 통해서 범죄를 감추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수 진보가 무슨 필요이며 보복은 웬 말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당국의 공명정대한 수사와 의혹 당사자들이 정정당당한 수사 협조일 뿐입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데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보수입니까? 보수는 원래 애국, 법치, 책임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더 이상 욕하지 마십시오. 보수를 더 이상 욕먹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협박과 정치 보복 술수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지난 한 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첨예한 노동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총, 민주노총까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각 주체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과 또 각 단체들과 정례적, 지속적 만남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은 값진 성과입니다. 물론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시각차에서 오는 해법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침체된 한국 경제의 내실 있는 지속 성장과 노동 가치의 존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노동자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담아 나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각 경제 주체들의 협조와 양보 속에 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치킨 게임을 지향하고 무엇을 양보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이번 경청 행보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그릇을 빚기 위해 흙을 준비하고 가마에 불을 떼는 준비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면담을 통해서 보다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청 간담회가 징검다리가 되어 대통령 간담회가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상생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대표로 한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경청 간담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점 혁신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제도의 개선, 기술 유형 근절 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등 중소기업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고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은 망원시장을 방문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여러분들과 만날 것입니다. 임대료, 가맹점 불공정 등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입장과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 및 소상공인 대책 등 정부 여당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잘 설명드리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이 좀 상식을 넘어서나 있어서요. 제가 추미애 대표님하고 원내대표가 발언하셔서 안 해야 되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기자회견 전에는 그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정치 공작은 물론이고 달스 실소유주 의혹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딴 의혹에 대해서 저는 진솔한 입장 평원과 또 측근들 구속에 따른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습니다만은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면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그 행동이라 생각하니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그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78%가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1%가 규명해야 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수사 여론이 72.5%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최근의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최측근의 자백과 정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찰인들 무슨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부덕함을 탓해야 할 일이지 검찰을 입안의 혀처럼 놀렸던 자신의 집권 시절의 경험과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법대로 하는 수사를 정치보복 운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도 이를 동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격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했습니다. 잣대로와 법대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오늘은 전 지도부가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측근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니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질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측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측근 중에 측근인 김희중 비서관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과 자랑스러운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누가 왜 집안의 가장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민낯을 본 최측근이 남긴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자기 삶을 망가뜨린 사람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측근과 국민들이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겁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겁할수록 그의 측근들과 지지했던 사람들은 계속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